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중산층은 상위 20% 정도를 중산층으로 생각해서 실제 통계, 데이터보다 차이가 더 큰 듯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메타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좀 보통의 삶을 너무 올려치기를 많이 합니다. 올려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붕어 형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제 주변에 아파트 사는 사람 많은데, 좋은 차 끊는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근거 없는 얘기들,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차를 몬다고 무조건 잘 삽니까? 물론 좋은 차가 좋긴 한데 그 좋은 차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를 몰기 위해서라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겉으로만 보이는 걸 가지고 단정을 지어요. 단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좋은 자동차를 몬다고 하면 저 사람 무조건 잘 산다. 아니 좋은 자동차를 몬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일시불인지 아니면 올 할부인지 아니면 사고 차량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니는 차량 중에 일시불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일시불. 그러니까 차를 일시불 현찰로 그냥 다이렉트로 구입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산차 뭐 신차 뭐 소렌토나 그랜저 이런 차량을 모는 사람들 중에 일시불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할부입니다. 할부. 할부로 산 게 능력이 좋아서 할부로 산 걸까요? 할부는요, 당장 백수가 차를 구입하러 가도 뽑아줍니다. 진짜로. 뽑아줘요. 할부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가도 돼. 근데 왜 할부를 안 해요? 나중에 그 차값이랑 그 캐피탈 이자, 그리고 기름값, 세금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도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파트에 연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연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출금으로 5억, 6억씩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받은 사람도 많고, 그분들 매달 원금 이자까지 하면 400이 넘게 나와요. 400이 넘게. 그냥 아파트 살면 다 잘 사는 거야? 아파트도 빚 없이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누구보다 힘든데? 겉으로는 뭔가 좋은 아파트 살고 있지만 지금 괜히 아파트 산다고 고점에 연끌에서 매수해가지고 그 누구보다 지금 차디찬 2023년을 보내신 분들 많잖아요. 이번 달 어떻게 버텨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객관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준치를 잘 몰라요. 삶의 기준치를. 사람들이 평균의 삶을 진짜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은 함정이 있어요. 평균은. 우리나라 평균 순자산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이면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왜냐? 평균의 함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평균에 재벌 회장, 그리고 부동산 땅 부자, 뭐 강남 사시는 분들, 그리고 고위층, 재벌 회장님, 스포츠 스타, 연예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평균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립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의 삶은 거의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시겠지만 절대 다수가 서민이에요. 서민. 그래서 요즘에는 평균 자산을 보는 게 아니라 중위 자산을 봐야 된다. 중위 자산은 제가 알기로는 2억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6천만 원. 중위 순자산. 평균 순자산하고 차이가 좀 있죠. 거기다가 가구당이잖아. 가구당.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그 평균 순자산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 평균 순자산의 상당수는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현금 얼마 없어. 그러니까 그 평균 순자산을 구성하는 80%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다. 돈 잘 버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자산이 많은 사람 별로 없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 나라 지표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 겉으로 잘 사는 척 하면서 보여주려고 좀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을 더 힘들어질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금리 올라가면 난리 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진짜로. 그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빌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현금 자산. 현금이 없어요. 1억 이상 통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비싼 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통장에 돈이 없어.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함정이 많은 게 내 집 마련도 이 내 집 마련 얘기하는 그 기준도 좀 함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얘기한 내 집 마련은요. 84 타입 아파트만 내 집 마련이에요. 서울의 84 타입. 보통 막 뉴스에 나오죠. 뭐 직장인이 뭐 내 집 마련 하려면 걸리는 시간 나오잖아. 그거 서울의 아파트 기준 얘기하지. 모든 사람이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 물론 서울에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인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아파트 가격 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혼자 살면서 아파트는 공간이 필요할까? 물론 아파트에 살면 좋긴 하지만 혼자 살면 아파트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 하면 관리비 관리 부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결혼하신 분이 적잖아요. 아파트라는 곳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끌 쪽에 보면 절대 다수가 가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이 무리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실제 영끌해가지고 영끌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혼까지 가는 사례가 많답니다. 진짜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금리 올라가면 이거 못 버티는 분들은 이혼전자 찍어버리면 이혼율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은 93,000인데 뭐 올해는 또 93,000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그 전체적인 시야를 보는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꾸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에 대한 고찰. 다들 학교 다녀보셨을 테니 반평균 점수 60점입니다. 다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평균을 떠받치는 소수에 의해 빵점짜리, 시점짜리가 마치 60점으로 보이는 착각. 그렇죠. 학교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 평균 점수라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위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꼴등도 들어가 있어요. 1등이든 꼴등이든 다 들어가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우리는 1등이 아니잖아요. 꼴등도 아니고 중간 아니에요. 중간. 그럼 중간 점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 점수가 아니라 중간 등수하는 사람의 점수예요. 중위소득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40명 있으면 20등 하는 사람의 점수. 중위소득. 중간, 그러니까 20등. 딱 중간 하는 사람의 성적. 수능으로 치면 5등급 되겠네. 5등급. 5등급 점수. 우리가 구평어라고 하죠. 구평어. 절대다수는 이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그 중간 있죠. 중간. 이 중위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큰 돈을 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뭐 여자분들이 뭐 500, 600 버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이게. 여자분들이 왜 결혼 못하는지 아세요? 500, 600 버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500, 600 버는 사람 만나려면 자기들이 300, 400 벌어야 되거든요. 못해도 500, 600 못 들어가면. 근데 여자가 300, 400 벌면 꽤 능력이 좋은 거야. 근데 여자 중에 300, 400 버는 여자가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500, 600 버는 남자를 만나려고 그래. 남자들은 또 500, 600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 여자분들 결혼 못 하는 거야. 자신들이 이제 높여놓은 말도 안 되는 그 결혼 허들 때문에 눈만 높아져가지고. 지금 보면 눈만 높지 현실은 시궁창이잖아. 메타인지 못한 사람은 지철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겉으로 멀쩡하지만 실제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문제가 많아요. 속은. 근데 자신들이 속이 문제가 많다. 나 빚 많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잘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빚 때문에 고통받는다. 뭐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얘기 잘 안 하죠. 왜냐?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까임의 대상이 되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 가면 갈수록 이제 가계빚이 늘고 있어요. 문제는 가계빚을 갚지를 못해. 갚지를 못하니까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빚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빚을 제대로 갚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때 그런 말 유행했잖아. 빚도 능력이다.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 빚을 많이 내려면 그만큼 신용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지 빚을 해결하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빚을 냈으면 해결해야죠. 빚을 내기만 하고 해결 못하면 그거 어떻게 능력입니까? 그냥 벌리지만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빚을 많이 내놓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갚아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애초에 역사적으로 빚을 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이걸 갚아낸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더 없을 거지. 근데 빚을 왜 그렇게 많이 내?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분들 많지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치기 그만하시고요. 현실적인 어떤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빚 있는 분들 갚으셔야 됩니다. 지금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남들한테 뭔가 있는 척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진짜 힘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